안녕하세요. 고TV 권덕근 임고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약간 임고은 선생님이 주제예요. 오늘은 아이들의 성격이 뭐고 기질이 뭐고는 요즘에 워낙 많이들 많잖아요. 기질 검사했다, 기질 검사 해보라. 저희도 사실 이제 뭐 ADHD나 이런 질환들 몇 개 언급을 하면서 기질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작 기질이 뭐고 이건 그냥 성격 아니에요? 그냥 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기질 검사에서 나오는 기질은 뭐고 얘가 뭐 내성적이야, 샤이해 뭐 이런 거에 대한 성격인지 아닌지 뭐가 성격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질은 좀 타고나는 습성이 많고 부모님한테 유전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질 검사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TCI라고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TCI에서는 기질하고 성격으로 나뉘어져 있죠. TCI에서의 기질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지,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지,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러면 자극추구 성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충동성, 막 자유로운 애들. 그 다음에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지는 불안이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눈치, 관계 욕구 같은 게 높은지 이 세 개는 타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굉장히 충동적인 아이도 있고 불안이 높은 사람도 있고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주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불안 없이 낙천적인 사람도 있고 이거는 타고난 습성이에요. 이건 잘 안 바뀐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곳에 갔어요. 유치원에 가서 얘는 탐색이 좀 긴 아이야. 그래서 겁이 좀 많아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거랑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멀꾸먹이 뒤에서 좀 보고 있어요. 기질이에요? 아니면 그냥 얘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거는 사실 기질이죠. 이게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해서 내가 예측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주로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이 높아. 불안이 꼭 아우 무서워 불안해 이런 거보다는 낯선 상황, 낯선 사람에 대한 긴장이 좀 높아서 탐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기질이죠. 그래서 주로는 뭐 언어가 느리다든지 다양한 이제 문제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요새 유튜브도 보면은 애들 기질에 맞춰서 뭘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책도 그렇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는 기질이 본래 관계 욕구가 별로 안 높아서 말이 느리고 기질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잡스럽고 막 이렇게 ADHD는 아니지만 아주 충동성이 강하고 이런 아이들도 후천적으로 책임감이 발달하고 자율성이 발달하면 굉장히 자기조절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안이 높은 사람들도 성장 과정에서 유능감을 많이 경험하고 자기수용이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으면은 잘 지나가요. 그리고 정서적 민감성 굉장히 사람을 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투, 표정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연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혹은 너무 눈치가 없어가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커가면서 성격적으로 공감이 형성이 잘 되면 공감은 어쨌든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아본 경험들이거든요. 많으면은 충분히 사회생활에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감 능력은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격은 뭐예요?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인내력이라든지 책임감, 자율성, 그 다음에 뭐 자기 수용이 아까 말씀드린 자존감, 타인 수용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타인 수용, 그 다음에 공감, 연대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타고나기에 뭐 다른 사람 감정에 민감하지 않아도 난 네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면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거 공감, 이것도 성격적인 부분이고 성격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기질 검사했을 때 기질은 너무 예민하고 힘든데 성격 발달이 굉장히 잘 됐다. 원래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아이이지만 공감이나 이런 성격 발달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섬세하게 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는 이런 대로 가치가 있어. 이런 식의 성격 발달이 주변에서 많이 수용을 받은 사람들. 반대로 또 굉장히 안정적이고 하기는
아이기는 한데 성격 발달이 굉장히 미숙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너무 숫기가 없어서요. 너무 내성적이라서요. 그거는 기질이에요,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내향 외향은 성격이에요, 사실.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류의 영상을 조금 그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이런 성격은 이렇게 하세요, 저런 성격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거가 사람마다 그래 기질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쳐도 부모가 다 다르고 부모가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고 가족 안에 몇째인지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부모 밑에 자식도 기질하고 성격이 다 다른데 자율성이 높게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애들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질을 타고났던 간에 후천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언어 치료를 하거나 하는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빨리 안 늘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기질이 좀 까다롭고 다른 사람 말을 좀 안 듣는 기질이라고 들었어요. 를 얘기를 해도 충분히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질이 이러니까 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포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얘는 어차피 이거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아이들은 이걸 좀 도와주고 이런 아이들은 저걸 좀 도와줘서 성격적으로 완숙이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자기한테 맞게. 템퍼러먼트와 캐릭터리스틱.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가끔씩 듣고 뭐 정의로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가끔 이제 설명을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드릴 때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성격적인 부분이에요, 기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고났느냐 안 타고났냐지만 이게 얘가 타고났는데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얘는 이런 성격이에요라고 말할 수가 저는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본 아이의 태도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질 검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 성격적인 부분이 항상 우리가 뭐 내성적이다, 뭐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성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기질 자체가 그렇게 타고나서 그게 편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내향적인데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 행복하죠. 근데 내향적이고 워낙에 그런 아이고 관계 욕구가 높지 않은 사람인데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시켰어.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릴 때면 사내 아이는 이래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몰림을 당했다. 그러면은 매일이 좌절이거든요. 난 이게 재미가 없는데 계속 이거는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대신 내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나는 이거 좋아하진 않지만 요 정도는 해볼까? 이러면서 유능감을 경험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아이들 그 기질 성격 검사를 할 때 가끔 부모님이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엄마 아빠 거의 반반 섞여 있어요. 기질 성격 합쳐서 거의 49대 51이에요. 그래서 보통 언니가 얘는 아빠 닮아서 이래요. 아니면 엄마 닮아서 얘는 또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묘하게 이렇게 탁 섞여 있는 걸 보면 대신에 이제 뭐가 도드라지느냐에 따라서 얘는 좀 아빠 닮은 것 같아. 이건 엄마 닮은 것 같아. 하지만 거의 교묘하게 49대 51인데 형제들이 보통 다 다르다.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이게 좀 힘들었는데 얘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면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못 갖고 있는 걸 쟤는 또 이런 걸 갖고 있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양육의 방향을 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심플하지만 진짜 파고들고 보면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결과지를 보면서 설명하면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머릿속에 안 그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결국은 아이의 기질 파악을 해서 상황에 맞게 좋은 성격으로 키우면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그렇죠. 훈훈한 좋은 성격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그냥 자기한테 만족하면서 자기 일하면서 자기 몫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요즘에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크는 게 정말 우리 모든 부모의 바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것보다 일단 내 기질과 성격부터 이해를 좀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돼야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뭐가 좀 힘들었을까, 뭐는 참 좋았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다 보면 나한테 조금 더 몰입하다
보면은 아이가 남으로서 편안하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애는 어떤 기질일까를 계속 찾으시는 것보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조금 성인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거든요. 나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0 다 돼가지고서 자아를 찾아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앞으로 한 50년 더 살아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이상 저희 오늘 기질과 성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덕호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